제가 전 세계 다양한 항공사의 비행기 정말 많이 타봤지만 이곳만큼 귀엽고 아기자기한 항공사는 또 처음입니다. 유럽 여행 갈 때 좋은 옵션 중 하나.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오늘 소개할 항공사는 KLM인데요. 풍차와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의 국책항공사입니다. 네덜란드 항공도 아니고 왜 이름이 KLM이냐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요. 창립 당시 네덜란드 비레미나 여왕으로부터 직접 칭호를 받았는데 그 앞글자를 따서 KLM이 되었고, 왕실이 인정해준 항공사인 만큼 이름 앞에 로열 더치 에어라인스라는 명칭이 붙죠. 1919년 설립되어 100년이 넘은 KLM은 1984년 국내에 처음 취항하였고요. 2004년엔 에어프랑스와 대등합병하여 오늘날 에어프랑스 KLM 그룹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델타항공, 대한항공과 함께 스카이팀 항공연맹의 주축이 되는 항공사인 만큼 대한항공과는 코드셰어 운항을 하는 긴밀한 사이이며, 당연히 KLM을 탑승하시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KLM은 유럽 항공사임에도 특이하게 보잉 위주의 기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엔 차세대 항공기인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도입하고 프리미엄 이코노미 개념의 프리미엄 콤포트 좌석을 도입하여 보다 쾌적하고 다양한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이번에 KLM의 대서양 횡단 노선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암스테르담, 그리고 대륙 횡단 노선인 암스테르담 인천 노선 비즈니스석과 프리미엄 콤포트 좌석을 이용했는데요. 또 떠남이 어쩌다 브라질까지 가게 된 건지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KLM의 보잉 787-9 드림라이너의 신형 비즈니스석 먼저 만나보실까요? 비즈니스석의 장점은 역시 체크인할 때부터 느낄 수 있죠. 스카이 프라이어티 혜택 덕분에 편하게 수속이 가능하고 짐도 32kg 2개까지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네덜란드까지 타고 갈 KLM의 보잉 787-9 기종은 인천 암스테르담 노선에서도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인데요. 기차 앞쪽에 30석의 비즈니스석과 21석의 프리미엄 콤포트 좌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헤링본 형태의 비즈니스석은 좌석당 2개의 창문이 할당되고요. 특히 KLM의 상징과도 같은 하늘색 시트가 눈에 띕니다. 대신 너무 가볍지 않게 바닥과 좌석엔 검정 색상을 사용했고, 곳곳에 쓰인 하늘색도 톤이 달리하여 단조로운 모습을 피하고 있죠. 가죽으로 된 좌석 머리 부분엔 KLM의 상징인 왕관 모양의 로고가 그려져 있고, 좌석 부분은 면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팔받침대 부분엔 좌석을 조정할 버튼이 달려 있고요. 그 위엔 수납장이 있는데, 수납장 문 안쪽에 네덜란드 전통 가옥 창문과도 같은 귀여운 거울이 달려 있네요. 귀여움을 찾자면 제공된 비즈니스석 어메니티 파우치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 도자기로 유명한 델프트 도기에서 볼 수 있는 문양이 그려져 있죠. 파우치 안엔 귀여운 수면 양말과 안대, 이어플러그와 깔맞춤한 펜은 물론이고, 네덜란드 코스메틱 브랜드 리초이스의 수분크림과 립밤이 들어있습니다. 귀여움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륙전 재생되는 안전방송 역시 델프트 도기 위에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듯 안내사항을 얘기해주고 있죠. KLM의 귀여움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뒤쪽에서 또 만나보시고요. 수납장 안쪽엔 노이즈 캔슬 헤드셋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엔터테인먼트 조정이 가능한 리모컨이 있는데 당연히 한국어 지원도 되죠. 무엇보다 항공기에서 영화 재생하면 광고만 한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KLM 기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광고 없이 바로 영화가 재생되어 좋았습니다. 누르면 나오는 귀여운 독서 등도 있네요. 접혀있는 모니터는 버튼을 누르면 앞쪽으로 나오는데요. 누울 때나 앉을 때나 보기 편하게끔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발을 놓는 공간은 앉아있을 때 발을 놓을 아래쪽 공간과 좌석을 눕혔을 때 이어질 공간까지 두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레그룸이 꽤나 여유 있습니다. 이따 풀플랫으로 펼쳤을 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복도 쪽 쨍한 파란 버튼을 누르면 팔걸이도 올라오고요. 창가 쪽 하단엔 전기 콘센트와 USB 포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약 11시간의 대서양 횡단 비행이 시작됩니다. 제가 전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티셔츠 꺼내 입었는데 깔맞춤 실화인가요? 오늘 KLM 리뷰 영상에 귀여운 포인트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LED 등이 설치된 보잉 787답게 이륙할 때부터 순항고도에 이를 때까지 다양한 색깔로 기내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밤 10시에 출발하는 비행편이어서 대체적으로 수면에 편안한 조명이 준비됩니다. 이륙 전 승무원분이 저녁 식사 주문을 받아가셨는데 밤 11시 핫타월과 함께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승무원분이 카트 끌고 오시는데 카트에도 델프트 문양이 그려져 있네요. 샴페인 빠질 수 없죠? 버나드 롱클라스 블랑드 블랑이 제공되고요. 아무래도 브라질에서 출발하는 비행편이다 보니 현지 메뉴가 기내식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아라카차 수프를 에피타이저로 먹어봤습니다. 스프에 후추 좀 뿌려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 귀요미는 뭔가요? 후추와 소금이 남학신 모양의 통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 너무 귀여운데 후추 뿌리다가 수프에 신발 떨구는 수가 있으니 그건 주의하세요. 이외에 샐러드와 빵이 함께 나왔고요. 샴페인이며 별도 주문한 콜라까지 기내식 치곤 잔도 너무 예쁘게 나오죠. 먹다 보니 기내식이 담겨 나오는 쟁반에도 델프트 무늬로 꾸며져 있고 샐러드가 담겨 나온 도자기는 그야말로 델프트 도기입니다. 처음 먹어보는 수프였지만 크리미한 게 잘 넘어갔고요. 메인 역시 처음 먹어보는 유카라는 작물로 만든 요끼인데 흔히 먹는 요끼보다 덜 쫀득하고 더 잘 부서지는 느낌이어서 식감의 차이는 있었지만 맛은 익숙한 맛이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는 치즈 또는 케이크 중 선택이었는데 혹시 둘 다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둘 다 준비해 주셨고요. 너무 예쁜 잔에 커피까지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된 포크와 나이프도 심상치 않아서 봤더니 네덜란드의 디자인 거장 마르셀 반더스 작품이네요. 체다, 고르곤졸라 등이 큼지막하게 슬라이스돼서 건과일, 크래커 등과 함께 제공됐는데 크래커 부셔서 치즈 올리고 꿀까지 얹으면 역시 천상의 맛입니다. 케이크는 초콜릿과 패션프루츠 그리고 브라질의 대표적인 음식인 브리가데이루가 제공됐는데 역시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총 3코스로 제공된 KLM의 기내식은 전반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고 무난하였으며 중간중간 위트와 센스가 돋보이는 점들이 보여 재미있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양치하러 화장실에 다녀왔는데요. 화장실마저도 누가 봐도 네덜란드 항공사이죠. 벽에 그려진 네덜란드 전통 가옥이며 벽에 걸린 튤립 한 송이도 너무 예쁜 모습입니다. KLM 비즈니스석은 별도 베딩 서비스는 없고요. 탑승할 때 제공된 이불과 베개를 베고 주무시면 됩니다. 180도로 눕혀지는 데다가 발을 놓는 공간도 충분히 넓어서 영화도 보고 꿀잠 자면서 대서양을 건넜네요. 항공기가 유럽 상공에 도착할 때쯤 두 번째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아침이다 보니 깔끔하고 가볍게 식사가 제공됐는데요. 요거트와 과일, 그래놀라, 치즈와 함께 4종류의 빵이 제공됐는데 이날 제공된 크루아상이 따뜻하고 너무 맛있어서 기억에 남네요. 역시 제공되는 델프트 도기들도 마르셀 반더스가 디자인한 것들인데 이와 같은 디테일 덕분에 훨씬 대접받는 느낌이 듭니다. 상큼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제 착륙만 남은 줄 알았는데 승무원분이 갑자기 네덜란드 전통 가옥 모양의 델프트 도기를 잔뜩 들고 오셨습니다. 1952년부터 이어진 전통인데 KLM은 비즈니스석 탑승객에게 델프트 도기를 하나씩 선물하고 있습니다. 종류도 총 102가지나 있고 뒤에 번호도 있어서 이걸 모으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너무 귀여운 비행이었는데 마지막까지도 귀여움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시간에 비행기는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 착륙했고요. 다음 비행편을 위해 대기할 땐 라운지 이용을 해야 하죠.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엔 KLM이 자랑하는 크라운 라운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석 탑승객은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데요. 라운지도 입구부터 귀여운 폭발입니다. 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옆쪽 벽면에 전통 가옥 도자기가 쭉 붙어 있죠. 실제 라운지 안쪽엔 아까 비즈니스석 탑승을 통해 받았던 델프트 도기가 모두 전시되어 있어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크라운 라운지는 밝고 캐주얼한 분위기였지만 규모만큼은 웅장했고요. 2개의 층으로 나뉘어 다양한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맥주는 물론 각종 주류를 이용할 수 있는 바는 물론이고 활주로가 보이는 공간과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목적에 맞게 다양한 가구와 분위기로 꾸며놓은 것이죠. 한층 위에는 카페와 같이 보다 안락하게 꾸며져 있는데 기내 안전방송에서 보던 델프트 도기도 볼 수 있고요. 활주로가 보이는 야외 전망대도 있어서 항공기 좋아하는 분들께선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3시간에서 5시간까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샐러드와 과일 등 각종 음식들도 준비되어 있어 암스테르담에서만큼은 부담없이 환승을 대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는 좀 부담되고 이코노미는 답답한 분들께 너무 좋은 선택지. 암스테르담에서 인천까지는 KLM의 프리미엄 콤포트 좌석을 탑승해 볼 건데요. 역시 이번에도 보잉 7879 기종을 탑승합니다. 비즈니스석 뒤쪽에 위치한 별도 공간에 프리미엄 콤포트 21좌석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구역만 딱 분리가 되어 있어 이코노미석과 공간이 겹치지 않습니다. 232 구조의 좌석 배치는 언뜻 봐도 뒤쪽 333배열 이코노미석에 비해 훨씬 여유 있는 모습이죠. 일반 이코노미석에 비해 좌석은 좀 더 어두운 색감이 쓰였고요. 역시 높이 조절이 가능한 머리 받침대만 가죽 소재이고 나머지는 면 소재가 쓰였습니다. 프리미엄 콤포트 좌석은 일반 이코노미 좌석보다 앞뒤 간격이 17cm 더 길고요. 등받이도 일반 좌석보다 더 많이 젖혀지죠. 앞쪽에는 발을 받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있어서 훨씬 편하게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팔걸이도 보다 넓게 되어 있어 옆사람과 쓸데없는 기싸움 안 해도 되겠죠. 엔터테인먼트도 이코노미석보다 2인치 큰 13인치 크기인데 역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밑엔 핸드폰 끼워넣기 좋은 수납 공간도 있죠. 좌석 앞쪽엔 전기 콘센트가, 옆쪽엔 USB 포트가 있는데 그 옆에 제공된 물을 쏙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센스 있네요. 프리미엄 콤포트 역시 이불과 베개, 어메니티 키트가 제공되고요. 어메니티 키트 안에는 안대와 이어플러그, 치약과 칫솔이 들어있습니다. 헤드셋도 비즈니스석과 똑같은 노이즈 캔슬 헤드폰이 제공되네요. 프리미엄 콤포트 기내식은 이코노미석과 차별되게 훨씬 푸짐하게 나오는데요. 비즈니스석과 같이 별도 메뉴판도 제공되죠. 레드와인을 주문했는데 병째 제공이 되고요. 샐러드와 치즈, 따뜻한 빵과 3가지 메인 메뉴 중 제가 선택한 태국식 치킨 커리 요리가 나왔습니다. 주문한 음료가 모두 별도 유리잔에 제공되는 점도 좋았네요. 디저트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체리 치즈 케이크 아이스크림이었고요. 커피와 함께 네덜란드 국민 간식인 스트루바플도 제공되어 잘 먹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인천까지 총 11시간의 긴 장거리 비행인데 좌석 앞 발걸이 위에 발을 올리고 좌석 발받침대까지 올린 후 의자를 쭉 제쳐서 가니 눕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편하게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비즈니스석에서 누워가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추가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더 경제적인 프리미엄 콤포트 한번 탑승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상공을 날고 있을 즈음 간단한 아침 식사가 제공됐는데요. 연어 샐러드와 과일, 그릴리르 치즈를 넣은 에그롤이 준비됐는데 쉽게 말해 치즈 넣은 계란말이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빵이 함께 제공됐네요. 비즈니스석 기내식에서도 느꼈지만 KLM의 기내식은 평균 이상의 맛과 구성이었고요. 사실 유럽이나 미주항공사 기내식에 대한 큰 기대가 없는 편인데 KLM은 유독 기내식이나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에 크게 공을 들이는 느낌이고요. 같은 음료여도 유리잔에 제공된다든지 그릇이나 식기까지 신경을 쓰는 등 디테일 챙기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서비스에 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으면 언급을 잘 안하는 편인데 KLM 직원분들 서비스 정말 특출나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아항공사 승무원분들 외에 이만큼 친절하고 미소와 함께 서비스하는 분들 처음 본 것 같네요. 이와 같은 장점들이 하나둘 모여 KLM 탑승하고 났을 때 뭔가 묘하게 기분 좋은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콤포트에 탑승하셔도 스카이 프라이어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인도 별도 카운터에서 진행하고 짐도 훨씬 빨리 나온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흔치 않은 장거리 비행이었는데 KLM의 귀염뽀짝한 서비스 덕분에 힘들지 않고 기분 좋게 대서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잘 횡단한 것 같습니다. 또떠남이 왜 장거리 비행을 2번씩이나 했는지 그 비밀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